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 1년이 빨리 바뀔 정도로 전기차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 자율주행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먹거리가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같은 이러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좀 더 미래 가치를 키우고 있다는 것.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인텔, 스타벅스 창업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유대인입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한 이들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가르칩니다. 만 13세가 되면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통해 가족들에게 축하금을 받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 금융투자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물경제나 금융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20대 초에 몇 배로 불어나 있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파인 스타트합니다. 슈퍼개미 배진한 사단이 한국 최초로 선진국형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자녀에게 부자 습관을 길러주세요. 스스로 투자로 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월 1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7세에 약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처음 돈 공부, 지금 파인 스타트 하세요. 안녕하세요. S몬TV의 훈훈입니다. 오늘은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2021년 전기차 시장 전망,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 UAM까지 한번 다양하게 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교수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면 최근에 자동차의 신이라고 불리고 계시죠. 네, 그리고 최근에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최근에는 베스트셀러인 이 바퀴 달린 것들에 투자하라의 저자님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최대한 김필수 교수님과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UAM까지 한번 자세하게 그리고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2021년 지금 협정연행이 진행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가장 최근에 지금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어디죠? 폭스바겐이 네. 직접 자기네들이 또 맞습니다. 개발하겠다고도 하고 네. 아주 따끈따끈한 현대차도 자기네들이 자동차 이 배터리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전기차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전기차가 최근에 공급되는 이 분위기 자체가 예전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이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 1년이 빨리 바뀔 정도로 전기차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연기관차와 어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의 중첩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예전에는 한 30년, 40년 정도를 봤어요. 이렇게 기간이 길면은 연착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내연기관차가 20년 이하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 국가,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을 노르웨이부터 2025년부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도 2035년, 일본도 2035년, 우리 대한민국도 국가기후환경회에서 2035년이나 40년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35년 이전으로 더 당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만큼 전기차의 흐름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이 약 전 세계 자동차 판매 8천만 대 정도 중에서 작년에 326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근데 올해는 벌써 400만 대 넘어가고 내년에 한 550만 대 되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선언하고 나섰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전기차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쪽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 즉 내재화를 선언한 것이 굉장히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도 이미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도 자체적으로 내재화를 선언을 했어요. 다른 글로벌 제작사들도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도요타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이 완전히 표명한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고민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를 만들었는데
LG화학에서 40% 비용을 주면서 빨리 배터리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직 하청 구조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거리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전기차의 수직 계열화에 대한 부분들, 특히 배터리의 내재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미래 사회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사라든지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또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회사들, 글로벌 기업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미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애플이 발표했던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그래서 5년, 10년 동안에 모빌리티 신세계가 새로가 열리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모빌리티를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일자리 창출을 기한다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앞으로의 향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자동차 업종이라고 안 네. 하고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 네.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학과가 원래는 이제 대림대 자동차 학과였는데 작년에 이제 미래 자동차 학부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머지않아서 자동차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영어권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카, 비클, 오토라는 영어를 썼는데 앞으로는 자동차 또 영어가 빠지면서 모빌리티로 바뀝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모빌리티는 이동수단의 모든 것을 지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땅 위를 달리는 일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또 작년에 현대차에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해서 이 길이 아닌 이런 홈로를 움직이는 특수한 모빌리티 수단을 앞으로 개발해서 보급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러한 특수한 지형을 움직일 수 있는 모빌리티 또 예를 들어서 이 초소형 전기차에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또 우리가 앞으로 나올 UAM 같은 거 있죠.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다 모빌리티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율주행을 넣어서 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먹거리가 진행된다라는 측면에서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이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좀 몸에 익히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차라는 개념이 많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측면 그리고 모빌리티의 생산뿐만이 아니라 또 이 모빌리티를 이용을 해서 미래의 어떤 물류부터 모든 이동수단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또 자율주행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얘기는 많이 틀려지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모빌리티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가 지금 글로벌 전기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고 앞으로 이제 점유율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이 전기차 지금 글로벌 한 3, 4위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뭐 자동차 생산으로 보게 되면 뭐 5, 6위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죠. 물론 이제 등수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7, 8위권 이내에 들어가게 되면 규모의 경제는 이미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제작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얼마만큼 주도를 하고 있고 미래 지향적인 미래 가치가 얼마큼 크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에 아마 보시겠지만은 주식 자체가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기대하는 바가 크고 미래 가치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 자체의 주가가 세계의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1위부터 5위까지 합친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크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작년에 해봤자 전기차 물론 이제 19% 정도 점유율이었고 연간 생산량이 전기차 50만 대 정도였습니다. 근데 50만 대가 1000만 대 생산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보다 주가가 몇 배 높다라는 거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거 인정을 해주는 이유가 미래 가치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자동차 제작사지만 좀 굴뚝산업이죠. 네. 그러잖아 미래 지향적인 부분이 최근에 많이 가미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정의선 회장 체제가 되면서 아마 이런 부분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라든지 또 앱티브하고 모션이라는 새로운 어떤 자율주행 개념의 새로운 스타트업을 런칭을 했다든지 그 밖에 글로벌 기업들하고 합종 연행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장점을 가진 끼리 뭉쳐서 좀 더 새로운 시너지를 낸다라는 것은 현대차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현대라는 브랜드 이미지, 대중 브랜드를 갖고 있었는데 한 5년 전부터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언했는데 작년부터 나오는 차종은 완전히 수준이 틀리죠. 저희 자동차 전문가들이 보통 평가를 하는데 제네시스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 기아라는 대중 브랜드까지 합치더라도 일반 다른 차종에 비해서 세계 선두급으로 도약을 할 정도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체가
제3자가 보는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만큼 이미 자동차 수준부터 또 각종 기능에 대한 것, 특히 이제 수소 전기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전기차도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오닉 5가 올해부터 나오면서 완전히 선두급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무공해차의 쌍두마차를 쥐고 움직인다는 거. 그러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3년 정도 지금 기술적으로 좀 뒤져 있는데 이것도 뭐 모션이라든지 다른 합종 연행을 통해서 굉장히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간격도 좁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같은 이러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좀 더 미래 가치를 키우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이 앞으로의 향방 자체가 상승 곡선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포물선 형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정도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가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 요약하면 기술 경쟁력이나 시장 점유율이나 거의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거의 뭐 같고요. 최상위급으로 올라간다고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중국은 지금 주춤하는 부분들이 있죠. 중국은 글로벌 경제는 아니고 사실은 따로 별도로 봐야 되는 별동대로 봐야 됩니다. 전 세계에 한 9천만 대, 8천만 대, 9천만 대에서 2,000대에서 2,500만 대 정도 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큰 시장이니까 무시는 하지 못하지만은 뭐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숨고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예전에는 중국에서 한 8%까지 점유율을 올렸었는데 요새는 좀 떨어졌거든요. 숨고르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계 시장에 대해서는 5%, 6% 정도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대중 브랜드를 거쳐서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국내에서도 10만 대 이상 판매가 되면서 굉장히 큰 시장으로 커지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의 공략이 중국과 유럽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이 순수 영업이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 또 제3세계의 어떤 진행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의 가능성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단순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네. 그 현대 기아차 전기차 점유율이 올라갈수록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 마진이 좋아지는 건가요?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 좋아진다고 시작점이기 때문에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 GMP라는 그림이 원래는 흑자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용은 최소화시키면서 뚜껑만 바꿔주게 되면 다양한 차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GMP를 통해서 아마 15개 기종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용은 최소화시키면서 이유는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전기차를 옮겨가는 이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한 당분간은 내연기관차가 주도 세력이어서 먹거리도 제일 많아요. 아직은 전이부대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전이부대로 바뀌는 전기차의 흐름 자체가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도권을 옮겨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적용도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적용이 훨씬 더 기술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뭐 전기 에너지 공급 측면이라든지 공간 활용도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는 전기차를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이 가능성 크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전기차가 앞으로 이 흑자 모델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물론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지만 흐름 자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래 가치에 대한 것들을 요새 투자자들은 제일 중요하게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쌍용차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청산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크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회사를 날리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거든요. 또 투자 가치에 대한 것들도 미래 가치를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현재 내연기관차는 굉장히 죽어가는 학문이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뭐 대학만 하더라도요 일반 국내 명문 대학들이 석박사 과정에 내연기관차 연구하러 거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가능성을 얼마큼 크게 보고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보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 기아차가 점유율이 계속 빠르게 올라오고 기술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테슬라는 지금 폭스바겐도 지금 굉장히 지금 네. 자체 개발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경쟁자가 이렇게 엄청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테슬라의 지위는 점차 약화되는 거 아닌지 테슬라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거품이 너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너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앨런 머스크조차 본 CEO 자체도 본인도 겁을 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어떻게 보면 너무 핑크빛으로 배터리 데이터 발표했는데 작년에 배터리 데이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 예전같이 핑크빛으로 크게 보질 않고 작년 배터리 데이는 실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요, 정상적인 발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년 배터리 데이를 보면서도 이 작년의 배터리 데이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거품을 뺐어요. 실제로 5년 이내에 우리가 내재화하겠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겠다. 실용적인 부분들 또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다는 것은 사실 거품을 빼고 실제로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는 것은 테슬라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거품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한 20, 30%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문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그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주도를 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제사가 눈여겨볼 정도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혁신의 아이콘 분명합니다. 문제는 작년과 같이 독주하는 체제가 올해부터는 어려워진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대차 이 GMP라든지 또는 뭐 폭스바겐의 이 이제 MLB라 그러죠. 이 나름대로의 자기네 독자적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이 GMP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의 MLB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듈형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GM 같은 데는 얼티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거 테슬라를 포함해서 한 4개 정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에요. 나머지 뭐 토요타부터 있긴 하지만 아직 완성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완성도 좋은 전기차는 애플카를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욕심을 내는 이러한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델 중심으로 해서 올해부터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전기차가요. 완성도 가성비 최고의 전기차가. 뭐 아이오닉 5도 그랬고 지금 기아 EV6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가장 크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모델, 가성비 최고의 전기차가 많이 출시되고 있다는 것은 이 지금까지 독주하던 테슬라의 모델 시리즈들이 그만큼 주춤할 수밖에 없고요. 시장을 나눠 갖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를 그래서 전기차 중흥의 시작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나온 모델하고 올해부터 나온 모델은 원래 수준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을 나눠 먹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독주도 올해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차를 올인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어떤 주가에 대한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품이 좀 빠지는 작업이다. 그렇다고 테슬라 자체가 예전에 혁신의 아이콘에 대한 그림이 줄어든 건 아닌데 경쟁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지금까지 거품이 너무 많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